3.1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지난주. 아, 감사합니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그게 뭐 어떤 소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예. 그래서 우리 예산과 세금에 대해서 했고,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는. 그래서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고,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예, 단지의 신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나를 더 추가했죠. 거기다가 윤석열은 미래의 나라까지 팔아먹었다고. 이거 더 심각한 거 많습니다. 그 후로 더 추진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치매 예방 물질 특허를 냈어요. 그걸 남극에서 최초에서 추출해냈어요. 남극에서. 그 예산을 70%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윤석열 본인 순방 예산 있죠. 해외 돌아다니는 거. 올해 배정된 거 다 쓰고 325억 더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해외 계속 돌아다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어쨌든 답답합니다. 여러분, 경제위기 이제 시작입니다. 또 사인들이 많이 나와요. 요건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약간 답답한 겁니다. 오늘 약간만 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예. 부끄러움을 모르는 나라. 똥 싼 놈이 큰 소리 치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입을 덮고 얼굴 가리고 퍽퍽퍽 이불을 차고 있죠. 이불킥. 자, 이불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자, 넌 조용히 하고. 자, 어정숙 선생님 이불킥 들어보셨나요? 박은철 집사님 이불킥 들어보셨나요? 이불킥? 장로님 이불킥? 모르겠습니다. 자, 집사님 이불킥. 화나서? 좋습니다. 자, 하은아 이불킥 뭐야? 잘 몰라? 김혜정 집사님 이불킥. 부끄러운. 네, 그거예요. 잠자려고 딱 누웠는데 낮에 있었던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입을 푹 덮고 입을 막 때리는 거야. 아이씨, 나 그때 왜 이랬지? 막 이러는 거. 근데 여러분, 이불킥이요, 놀랍게도 국어 사전에 등재된 이제 표준어입니다. 네, 자려고 누웠을 때 부끄럽거나 창피스러운 일이 불현듯 생각나 이불을 걷어차는 일. 국어 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쓴다는 거예요. 네. 국립국어원 우리말 샘사전에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이러신 적 있으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창피해, 그날 아침에 뭐 부끄러운 일 있었어 막 그랬던 일 가능하죠? 누구나 비슷한 경험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죠. 자, 부끄럽거나 창피스러운 일, 한자어로요. 이걸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수치심. 네, 부끄러워요. 자, 근데 이거를요, 정신의학자들은요,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한번 구분해 보세요. 수치심과 죄책감. 네. 뭐 비슷합니다. 네. 창피한서요. 네. 네. 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비슷합니다.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입니다. 누구에게. 즉 수치심은요, 외부에게예요. 자, 간단하게 여러분 댁에 혼자 계셔요. 창문 다 닫고 문 다 잠갔어요. 홀랑 벗고 계세요. 부끄러우세요? 안 부끄럽죠. 근데 그러고 대로를 활보하면요, 병원 가셔야죠. 그죠? 큰일 나시고요. 그겁니다. 지금 내 상태가 아니라 남에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남에게. 근데 죄책감은요, 나 자신에게, 내적 동기예요. 요거 계속 설명해 볼게요. 자, 이게 뭡니까? 손바닥에 깨알같이 글씨가 적혀 있죠. 커닝 페이퍼죠. 이 사람은요, 손바닥에 깨알같이 적어놨어요. 자, 근데요, 네 번째 손가락은 왜 안 적어놨을까요? 여기요. 네?
왜 안 적었을까요? 네,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뭔가. 네. 자, 근데 이 사람은요, 요렇게 손바닥에다 걸어놓고 딱 덮고 있다가 시험 볼 때 싹 보고 적었겠죠. 이 사람은요, 남들에게 걸리면 부끄러우니까 몰래 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커닝 남들에게 걸리면 부끄러운 거예요. 커닝 나쁜 거잖아요. 남들에게 걸리면 부끄러워. 그러니까 나 혼자 몰래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있긴 있을지라도 죄책감보다 커닝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시험을 잘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래서 일단 죄책감은 나쁜 일 해도 별로 괴롭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컨닝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최소한의 수치심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몰래 해요, 몰래. 그런데 자, 이보세요. 대놓고 옆에 사람 보고 뺏기고 있죠. 어떤 모자 쓴 남자놈이 옆에 있는 여자애한테 대놓고 욱 뺏기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일단 이 사람은 딱 얼굴 표정을 봐도 전혀 괴로운 표정이 아니죠. 나쁜 일 해도 괴롭지 않아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데 남들에게 걸리든 말든 야, 내가 커닝 할 건데, 이런 사람이에요. 수치심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들키면 어쩔 건데, 들켜도 뭐 니들이 나 어쩔 거야,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수치심은요, 여러분들이 홀딱 벗었는데 다른 사람이 날 보았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은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방 안에서 홀딱 벗었는데 축 나온 살들을 보며 어젯밤 치킨 먹어서 내 몸만 미안해. 그게 죄책감이에요. 내 스스로에게 드는 감정. 수치심은 남이 나를 보는 것에 대한 내 반응이에요. 수치심은 같은 상황인데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즉, 여러분 목욕탕 가서 벗는 거 부끄러우세요? 다 벗으니까 괜찮죠. 수영복 이런 데서 입으면 부끄럽겠죠. 수영장에서는 안 부끄러우시죠. 그겁니다. 수치심은 그래서 내 상태보단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 사회의 통념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치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 이게 너무 심하면 문제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우리 사회가 유지됩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새치기 하는 거 나쁜 일이죠. 근데 저는 당당하게 새치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수치심조차 없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수치심조차 없으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요. 예. 자, 지난 10월 11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일단 보궐선거가 무슨 뜻입니까? 보궐선거. 네. 임기 도중에 사직 사망 또는 실격한 사람이 있을 때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해 후임자를 뽑는 임시선거가 보궐선거입니다. 즉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민주당 진교훈, 국민의힘 김태우 두 후보가 나왔는데 어떤 그 사람이 잘렸기 때문에 이 사람 보궐선거가 일어나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예. 누군가 잘렸으니까 이게 된 겁니다. 제가 또 조사했죠. 강서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역대 구청장 얼굴을 쫙 스캔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번에 된 사람이 진교훈이에요. 근데 전임 9대가 김태우란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후보도 김태우죠. 같은 사람이죠. 이거 이해되세요? 네. 이걸 몰라요. 이걸 언론이 안 알려줘요. 자, 보세요. 이 9대 민선 8기 김태우 강서구청장 9대는요. 2022년 7월 1일 날 취임했어요. 그리고 23년 5월 18일 날 잘렸어요. 왜냐?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했어요. 그리고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너 징역형 때렸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구청장직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어떤 스펙타클한 일이 발생했느냐? 이거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날 8.15 특사로 김태우를 사면합니다. 김태우를 사면했어요. 사면했으니까 이 사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거든요. 자격정지 5년인가 뭐 받았어요, 이렇게.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이거 대통령 권한 맞아요. 사면은 고유 권한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때 사면했어요. 딱 사면했는데 사면한 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나 강서구 구민들을 위해서 할 일을 찾아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태우 무공천 사유 없다. 즉 다시 공천하겠다. 그래서 김태우가 다시 강서구청장 후보로 등록하고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70년 민주주의 역사상 최초고요. 전 세계 투표 역사상 최초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이걸 언론이 설명을 안 해요. 이런 개 같은 경우를. 축구 얘기를 많이 하시죠. 축구에서 레드카드 받고 퇴장당했어요. 심판한테. 근데 축구협회장이 야, 너 들어가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자 이거 보세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예요. 최종 투표율이 48.7%입니다. 여러분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가 48.7 나온 건 역대 최고입니다. 보통 20, 30% 나와요. 보통. 그런데 이번에요. 예, 역대 최고예요. 역대급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왜 최고가 나왔을까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빡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즉 강서구청장 선거는요. 우리나라 208개 정도에 있는 기초단체자치장. 우리 서구청장. 자, 서구청장 누굽니까? 지금 어느 구에 사시죠, 집사님? 연수구청장 누굽니까? 우리 구청장 거의 다 몰라요. 지역 국회의원은 어떻게 알까 말까 하는데 구청장은 몰라요. 그런데 강서구청장은 전 국민이 거의 다 알아요, 이제. 왜 이렇게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됐느냐? 이걸 윤석열이 풀어줬거든요. 그럼 윤석열은요, 왜 김태우를 풀어줬을까요? 아무리 대통령 권한이라 해도 왜 풀어줬을까? 왜? 지금 예, 정답이에요. 자, 이게 뉴스타파에서 발굴해낸 동영상이에요. 이게 언제냐면은 옛날에 윤석열 검사 시절에 대장동 비리 압수수색을 하는 영상이에요. 근데 제일 앞에 이 사람 보세요. 김태우죠. 김태우가 원래 누구였느냐? 윤석열 검사 사단이라고 있잖아요. 밑에 후임 검사 쭉 거기에 수사관이었어요. 거기에 수사관이었어요. 네. 그래서 김태우 전 수사관이 2021년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합니다. 이 사람은요, 조국 유재수 감찰부가 의혹을 폭로했다고 막 주장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요, 이 김태우가 막 조국 유재수 나쁜 놈 이렇게 해주니까 되게 좋고 예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윤석열 개인을 위해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 직분에 의한 권한이에요. 윤석열 개인의 감정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공공의 권한을 개인의 친분 관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시키고 출마한 결과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냥 일개 기초단체장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대 당대결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작은 선거에 국민의힘에 이름값 하는 사람들이 대거 출동해요. 민주당에 이름값 하는 사람들이 대거 출동해요. 완전히 당대당 선거가 되어버렸어요. 야, 저는 이걸 보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구나. 권력을 사유화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제가 대법원 사이트 가서 찾은 판례예요. 예, 공무상 비밀 누설 원심 판결 확정. 즉 무슨 말했으면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일단 알아두세요. 자, 정리해 드립니다. 2018년 11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 정권이죠.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 수사관이잖아요. 검사는 아니고 수사관이 청와대 특검반으로 파견을 가요. 청와대로 파견을 가요. 근데 거기서 어깨에 힘주고 이러면서 돈을 받아 먹었어요.
접대를 받았어요. 골프 접대 받고 식사 접대 받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280만 원인가 300만 원 안 되게 접대를 받았어요. 그걸 대검 감찰본부가 딱 집어내고 청와대에 야 얘 해임시켜줘 한 거예요. 이 당시 대검이면요 윤석열 직속이에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으니까. 예. 윤석열 직속 대검에서 야 김태우 수사관 쟤 돈 받아 먹었다. 접대 받아 먹었다. 잘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해임됩니다. 해임되고 해임되면서 얘가 또 희한한 일을 벌여요. 또 나쁜 죄를 지어요. 그 죄 때문에 결국 대법원에서 기밀누설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직을 상실됐어요. 이게 대검과 대법원 등등등에서 확정한 팩트입니다. 근데 이놈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이렇게 대검 감찰본부가 내가 돈 받아먹고 접대 받아먹은 거를 얘 해임시켜! 라고 지적하자마자 그 다음 달 2018년 12월 그 다음 달에 청와대 특감반인데 얘 비리 있어요. 조국 비리 있고요. 유재수 비리 있고요. 누구 비리 많아요. 라고 자기는 공익제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돈 받아먹고 술 접대 골프 받아먹고 잘릴 위기에 처하니까 얘네 비리 많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너 그거 공익제보 아니야. 공무상 비밀누설이야. 이해되시죠? 대법원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공익제보 아니고 너 비밀누설한 거야. 특감반이면 특별감찰하는 반이잖아요. 은밀히 다 알아보고 조사하고 해서 남의 비밀이나 많이 알 거잖아요. 그걸 폭로한 거예요. 이거 공익제보라고. 얘네들 다 잘못했다고. 근데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얘가 취득을 했더라도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정식 절차를 거쳐서 확인하고 그리고 수사에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 없애버렸거든요. 대법원이 그래서 너 그거 공익제보 아니야. 공무상 비밀누설이야. 라고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선 캠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2년도에 22년 3월에 1심에서 너 맞아. 공무상 비밀누설 1심 확정을 받아요. 근데 확정 받아 놓고도 그 6월 달에 강서구청장에 나가요. 그리고 국민들은 또 뽑아요. 강서구청장이 된 겁니다. 근데 11개월 후 5월 달에 대법원에서 얘 맞아. 공익제보 아니라 공무상 비밀누설이야. 하고 강서구청장한테 잘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또 나온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까? 수치심이라고는 일도 없죠.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 말고요. 제가 싫어했던 과거 정부들, 우리 악몽 같았던 과거 정부들 있죠. 그 과거 정부들은 최소한의 수치심이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분신 자살한 분신에서 자기를 알린 이한열 열사 아시죠? 아니고 그 노동자 전태일 열사 그 어머니가 영정 끈안고 울고 있으니까 데려다가 노동자 탄압은 하면서도 데려다가 라면 끓여 먹고 밥 먹이고 유료를 일단 해줘요. 국민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명박도 박근혜도 국민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하는 척이라도 해요. 근데 이 정부는 그게 없어요. 최소한의 하는 척이 없어요. 윤석열도 그렇고 김태우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합니다. 윤석열 검사 시절 수사관이었던 자가 김태우가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중 접대를 받았어요. 나쁜 놈이죠. 그래서 당시 대검찰청이 징계 해임 건의합니다. 이때 윤석열이 검사였어요. 청와대 비리라며 공익제보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야. 대법원이 너 비밀누설이야 라고 얘기했고요. 재판 진행 중에도 강서구청장을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국민들이 멍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징역형 확정해서 구청장에서 잘려요. 이랬으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보통요 판결을 존중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리고 몇 년간 자숙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사면. 수치심을 몰라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강서구청장 후보로 공천. 이거를 다 아는 강서구민들이
얘는 찍지 않아 하고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밀어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요 기자들이 보도를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잘렸던 놈이 또 뛰었다. 이거를 비리 때문에 잘렸던 놈이 또 뛴다를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요 활용점정. 김태우가 어떤 인간인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40억은 애교로 봐주세요. 40억이 뭐냐? 여러분 선거 다시 치르려면요 공간 빌려야죠. 투표소 인쇄해야죠. 인건비 40억 들어요. 즉 이 김태우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잘려서 다시 선거하려면 40억 들잖아요. 그 40억은 애교로 봐주세요. 뿌잉뿌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강서 구민들이 엄청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40억이면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나 큰 겁니까 지금? 이 예산 깎인 과정에서 이 40억 가지고 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옷이라도 벗고 집에도 팔고 그랬으면 몰라도 애교로 봐달랍니다. 수치심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자, 유상지어 하우불이라고 읽습니다. 공자님 말씀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멍청한 사람은 옮기지 않는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공자님의 의도는 없다예요. 공자님의 의도는 야, 나 정도 되지 않는 이상 다 찌그러져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없을 거잖아요. 이 세상에. 나 정도 되지 않는 사람 다 찌그러져 그 소리예요. 그러면 가장 멍청한 사람은 옮기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냐? 사람이 주변에서 말을 해도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 아니까. 하나님 같은 사람은 다 아니까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장 멍청한 사람 있죠. 귀에 박혀가지고 귀에 뭘 확 박아서 누가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논어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공자님의 제자들과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길가에서 똥을 싸고 있어요. 예. 그러자 공자님이 화를 냅니다. 참으로 망측하도다. 그대는 사람을 타서 어차피 그런 파렴치한 짓하는가? 짐승이 아니거늘 사람과 짐승이 구별이 있거든. 막 혼을 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얼른 창피해서 옷을 추리고 죄송합니다 얼굴을 붉어져서 도망갔대요. 근데 또 길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주 진지 근엄한 표정으로 길 한가운데서 똥을 싸는 놈이 있더래요. 자, 공자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맞아요. 야 피해 하고 제자들하고 멀찍이 돌아갔답니다. 제자들이 궁금했대요. 공자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랬어요? 공자가 아까 처음 사람은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길 위에 똥을 두었다. 그런 사람은 말하면 듣는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뒤에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말해도 듣지 않는다. 즉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죄책감, 수치심은요 인간만 있답니다. 동물은 없대요. 인간만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인간 이하의 존재들이 많죠. 수치심을 모르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래서 수치심과 죄책감은 우리 인간만의 특징이에요. 이게 있어야 사회가 유지가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사회가 건전하고 우리 서로 안심하며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자, 길가에서 똥 누는 사람 최소한의 수치심은 있어요. 아마 장 트러블이 왔겠죠. 저도 이거 알아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장 트러블 이거 급해요. 예, 저도 고속도로 타다가 급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휴게소나 이런 데 찾아가지 아무 데나 놓진 않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수치심은 있어요. 최소한의 인간이에요. 가서 내가 말을 하면 들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조언을 해요. 그런데 이 길 가운데서 당당하게 똥 싸는 이 인간, 이 사람은 수치심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치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똥을 싸서 이 다리에 똥이 철철 넘치고 냄새 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우 이러는데도 지가 똥 싼 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 주변에.
수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뻔뻔해요. 인간 이하, 인간 말종, 그 이하 인간들. 저도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누구에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한두 번 해서 뭐 안 바뀌면 안 해요. 안 해요. 뭐 안 바뀌는데 어떡합니까? 한다고 바뀔 것도 아니고. 지금 공자님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손에 아까 빽빽하게 컨닝 페이퍼 적었던 이 사람은요, 최소한 수치심을 아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아, 내가 컨닝을 하긴 하는데 부끄러워 하고 숨어서 해요. 예. 그런데 이 인간 있죠. 대놓고 뻔뻔하게 컨닝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길가에 똥 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컨닝한다는 소리는요, 똥을 싸서, 자, 여러분 혹시 애기들 똥 싼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애기 때 보면요, 기저귀에 채워놔도 걸어다니면 똥 싸면 활동성이 좋은 아이들은요, 다리로 똥이 흐르죠. 예. 그래서 막 뛰어다니는데 뛰어다니는 발자국마다 똥이 텅텅텅 떨어져 있어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애기니까요. 애기니까 이쁘고 귀엽고 내 새끼니까 아 냄새 하면서 다 씻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 먹은 어른이 우리 사회에서 나름 힘도 준다는 인간들이 그런 줄 모르고 있다고요, 지금. 자, 그래서 위선마저 사라진 사회라고 합니다. 위선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원래 나쁜 거죠. 그렇죠? 위선 나쁜 거예요. 위선이 뭐냐면 착한 척 하는 거잖아요. 원래 나쁜 거예요. 근데 착한 척 한다는 소리는 내가 나쁜 놈이지만 남들에게 그래도 착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위선이 최소한의 매너거든요. 자, 여러분, 위선도 하다 보면 그게 버릇이 돼서 선이 될 수 있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내가 철저하게 분리된 인격이 아니라면 위선도 하다 보면요,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와이프를 20살 때 만나고요, 친구잖아요. 서로 반말했겠죠. 그러다가 교제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존댓말 쓰기로 했어요. 서로 존경해서 존댓말 쓰는 게 아니라 반말하다가 서로 대판 싸울까 봐. 그래서 존댓말 쓰다 보니까 정말 싸움이 덜해요. 지금도 존댓말 써요. 그래서 위선도 하다 보면 선이 될 수도 있어요, 가끔씩. 그런데 위선조차 없으면 다 너도 나도 다리 똥 싼 채로 다니는 거예요. 지금 똥 싸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똥 싸서 막 똥이 덕지덕지 막 냄새가 나는데도 창피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우 이제는 떨어졌죠. 이 두 사람 똥 싸놓고도 자신이 똥 싼지도 모르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인류 최초로 이렇게 사면을 하고 잘린 놈을 다시 공천하는 그런 일을, 추악한 일을 벌였으면서도 똥 싼 놈인데도 지금 자기들이 똥 싼 줄도 몰라요. 부끄러우면 우리 몫이에요. 지금 이 똥 싼 채로 해외 돌아다니니까. 뭐 이 3일 동안 뭐 40명이 정상회담을 했다? 40명의 정상들에게 똥 냄새 풍긴 거잖아요. 부끄러우면 우리 몫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똥 싼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느냐? 이들이 똥을 쌌는데도요, 외람되지만 태평합니다 하고 떠들어대는 새끼들이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김기현, 용감한 김기현이 누구냐면 현재 국민의힘 대표예요. 용감한 공익신고자 김태우에게 벌 주는 것은 부당한 일. 공익신고자래요. 대법원이 확정했는데. 이 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똥이죠. 근데 보세요. 이 김정률 기자와 노선영 기자는요, 김기현이 똥 싼 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진짜 기자라면 김기현, 용감한 공익신고자 하고 내용에다가 공익신고가 아니라 대법원에서는 비밀누설자라고 했다라고 팩트를 전달해 줘야 되죠. 이 사람이 말한 건 팩트지만 누가 똥 쌌다고 똥을 그대로 생중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방송에서 똥은 최소한 어떻게 합니까? 모자이크 하죠. 그것도 안 하는 김기현이 똥 싼 걸 그대로 또 똥 싸는 기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읽는 우리 국민들 중에는요,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로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여러분 김태우 후보가 이번에 39%인가 36%인가 차지했어요. 그렇게 나온 놈이 또 나와서 똥 싸고 똥에 뭉긴 놈인데 그만큼 동조한다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힘든 이유예요. 자,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김태우 지원 사격 여당 공익제보자 보호받아야. 예, 여당이 똥 싼 걸 이 기자놈이 또 똥 싸고 있죠. 똥을 그대로 퍼다가 나르는 거예요, 지금. 여당이 똥 싼 걸 갖다가 확 우리 대에서 또 똥 뿌리고 있다고요, 지금. 그리고요. 김태우, 김명수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 심판 선고. 아우, 짜증나.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이 나는 공익제보자인데 나를 비밀누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김태우가 이렇게 말한 똥을 싼 거를 기자가 그대로 똥을 싸는 거예요, 또. 계속 그래요. 하태경, 김태우는 공익신고자. 라고 똥을 쌌으면 기자는 하태경이 이렇게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자, 다 똥 싼 똥을 퍼다가 뿌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언론이 이래요. 우리 뉴스가 이래요. 근데 그 똥을 먹고 우리가 지금 전 국민의 36% 정도가 다 기생충에 감염된 거예요. 그 똥을 맞고. 똥맛을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똥맛을 보면서도. 이건 정치 지형의 문제, 어느 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국가와 사회의 존망이 달리는 일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윤석열과 한동훈, 김태우 공익신고자 아닌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원은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예외 결정, 강서구청장 보고서 출마 위한 사면농단. 이게 맞는 말이죠. 이렇게 기사를 써줘야 되는데 이런 기사는 정말 저 끝에 가야 간신히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면 기자들이 뿌리는 똥에 다 기생충에 감염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윤석열 같은 인간 또 뽑는 거예요. 또. 그러면 우리는 또 망해가겠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치를 모르고 우리 사회에 수치가 모르고 점점 이루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제가 일베 아시죠? 제가 몇 번 했어요. 일베와 메갈 그리고 극단적 페미니스트를 싫어한 이유가 우리 사회의 선을 자꾸 내려요. 우리 사회에 수치심의 선이 있잖아요. 인간의 선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내려요. 얘네들이. 세월호 오뎅 사건 아시죠? 그렇죠? 그 부모님들 단식 농성할 때 거기서 그 앞에 가서 치맥한 거 아시죠? 그런 나쁜 일들.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여배우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되게 나쁜 일 때 당해서 자살한 게 아니라 사회적 죽임을 당한 거였어요. 근데 조롱이에요. 이런 일들. 그리고 어떤 남자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어떤 해군 병사 한 명이 로프를 묶다가 배가 엔진 고장을 일으켜서 로프가 확 풀리면서 로프에 부딪혀서 다 죽었어요. 그거 순직이죠. 순직했어요. 근데 어떤 미친년들이 남자 하나 잘 죽었다고.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서 일베나 페미나 메갈이나 다 똑같이 여깁니다. 우리 사회에 적정 인간의 선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하는 게 뭐냐? 우리 언론이 하는 게 뭐냐? 정치의 선을 자꾸 금도를 내리는 거예요. 수준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정치의 금도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서로 간의 신뢰가 깨져요. 우리 서로 간의 신뢰가.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가면 어쨌든 악인이 죽었어도 최소한의 조의는 필요하잖아요. 나한테는 천하의 나쁜 놈이지만 유가족에게는 가족이 죽은 거니까 유가족에게 슬프시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조폭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 부동산 거래할 일 있을 때 월세 전세 할 때 다 등기부 등본 떼죠. 최소한 등기부 등본은 법원에서 뗀 거니까 안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미친 판사 새끼 하나가 등기부 등본이 그 집주인이 등기부 등본을 고의로 위조했어요.
근데 그걸 받아봤어요, 사람이? 판사가 뭐라고 판결했느냐? 등기부 등본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우리 뭐 보고 판단합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점점점 기준을 내리는 일이 많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서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의심하고 확인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해지고,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거짓말하면 머리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해봐요. 아마 우리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집 사고 팔 때 이 집 어때요? 아우 좋아요, 너무 좋고, 뭐 사기 일절 못 치겠죠. 빨간 삐 들어올 테니까 사기를 못 치면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확인하고 막 의심하고 막 뭐 서류 못 떼오세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치심을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수준을 자꾸 낮춰요. 사회 수준이 낮아지면 비용이 증가해요. 주유소 갔어요. 이 기계가 속이는 건 아닐까? 내 카드를 도용하진 않을까? 이 석유가 뭐 섞은 건 아닐까? 과자를 먹어요. 이 과자가 제대로 유통 과정을 거쳤을까? 중국산은 아닐까? 사람을 만나요. 제 성형빨은 아닐까? 제 또 거짓말을 아닐까?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 사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정치가 그거를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싸우는 걸, 국민들끼리 싸울 걸 대신 싸우는 게 정치예요. 근데 그래서 국민들은 화합하고 정치인들이 합의한 걸 그래 좋아 이게 맞는 거구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인들이 갈등을 조장해요. 신뢰를 낮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금도가 사라지면 사회가, 돈이 점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아셔야 돼요. 이런 철학적 사유가 없으시면, 공부를 안 하시면 또 기자들이 뿌리는 똥에 기생충 감염돼서 또 그렇게 찍고 있어요. 죽는 줄 모르고. 이젠 우리가 알아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